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연금술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응원해주시는 분 그리고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오래 기다리시지 않도록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15분 정도의 짧은 영상이지만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 보통 15시간 이상을 쏟아붓곤 합니다. 지난 한 달은 그 시간들을 아껴서 책 쓰는 일에 열중했었습니다. 영상 제작과 바꾼 소중한 시간이기에 더 열심히 보냈던 것 같습니다. 책 쓰는 일에 집중하느라 그동안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한 점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설프게 여러가지 일을 하는 것보단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씩 제대로 해나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투자에 임할 때도 완전히 똑같은 마음입니다. 서두른다고 해서 남들보다 더 빨리 도착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제 소신껏 그리고 제 계획대로 정성껏 한 걸음씩 나가다 보면 빨리 도착하기 위해 서둘렀던 사람들보다 더 먼저 목표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구독자님들께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가득 담아 공유해 볼 생각이니 꼭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제 투자의 목표는 단순히 큰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큰 돈을 벌어도 지키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저는 제 능력에 맞게 제가 지켜낼 수 있을 만큼의 자산 증식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무작정 자산을 늘리려는 마음을 갖기 전에 자신의 능력을 기르는 게 먼저라는 거죠. 제 투자의 목표는 배당연금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월급 이외에도 꾸준히 현금이 흘러들어오는 탄탄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이죠. 직장에서 은퇴하기 전까지 월급보다 큰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아직 제겐 20년 이상의 시간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직장에서 은퇴했다고 해서 제 투자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은퇴가 아니라 인생 은퇴의 날까지 꾸준히 자산을 늘려갈 생각입니다. 배당연금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배당연금술사라는 채널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무조건 배당 투자가 최고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시세 차익 중심, 배당 수익은 덤이라는 일반적인 관점 대신 배당 수익 중심, 시세 차익은 덤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을 뿐이죠. 실제로 저는 성장주 투자, 배당 성장주 투자, TQQQ, SOXL과 같은 세배 레버리지 투자를 모두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배당 성장주 투자를 가장 중심에 두는 이유부터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보 투자자인 제 아내는 2021년 9월부터 20개의 개별 배당 성장주를 보유하면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배당을 꾸준하게 받아왔습니다. 처음 계획은 아내의 계좌에 있던 1억을 모두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보 투자자인 아내에게 성장주 투자와 배당 성장 투자의 차이점, 그리고 현금 보유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싶어서 배당 성장주에 5천만원,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성장주에 2천만원, 그리고 나머지 3천만원은 현금으로 보유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습니다. 투자를 시작한 후 1년 4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죠.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2022년 7월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며 공식적인 약세장에 진입했습니다. S&P 500이 20% 이상 하락했으니 개별 종목은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이죠. 아내의 계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현재 마이너스인 상태지만 마이너스 계좌라고 해서 못 보여드릴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늘 그랬듯이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나는 대로, 손실이 나면 손실이 나는 대로 의미 있는 정보는 끝까지 함께 공유할 계획입니다. 2022년 양도소득 금액이 0원이라는 말은 2022년 1년 동안 단 한 주도 매도하지 않고 꾸준히 보유했음을 의미합니다. 배당 성장주 20개로 이루어진 아내의 배당 성장 포트폴리오는 깊은 하락장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2022년 12월 말 아내의 배당 성장 계좌 수익률은 마이너스 0.3%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S&P 500은 15%나 하락했습니다.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말하는 S&P 500보다도 훨씬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1년 9월부터 1년 4개월간 받은 배당금만 172만 5천원 정도가 됩니다. 배당 수익률 3.4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배당 소득세 15%를 떼기 전이었다면 4.06%에 해당하는 꽤 괜찮은 배당 수익률이죠. 세후 배당금 3.45%까지 합하면 실질적인 수익률은 플러스 3.42%가 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깊은 좌절감에 빠져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배당 성장 계좌는 별다른 타격이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비교를 위해 배당을 주지 않는 기업들로 구성했던 아내의 성장주 계좌는 30% 이상 하락하며 하락에 상당히 취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성장주 계좌는 애플, 알파벳을 포함한 국내 성장주 몇 종목으로 구성된 지극히 평범한 포트폴리오였습니다. 깊은 하락장에선 누구나 30% 이상의 손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1년 4개월간 아내의 계좌를 관찰하면서 알게 된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락장에서만큼은 배당 성장주가 성장주를 압도한다는 것입니다. 상승장에서 수익을 내는 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2020년과 2021년 상승장에선 별다른 노력 없이도 누구나 쉽게 수익을 낼 수 있었죠. 하지만 하락장에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워런 버핏의 말 기억하시죠? 썰물이 빠졌을 때 비로소 누가 발가벗고 헤엄쳤는지를 알 수 있다. 진짜 실력은 상승장이 아닌 하락장에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10년 이상 투자한다면 필연적으로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을 모두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가장 신경 써야 할 구간은 상승장이 아닌 하락장입니다. 수비력이 부족하다면 공격력이 아무리 좋아도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지 않을 만큼의 능력을 갖춰야만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제가 배당 성장 투자를 제 투자의 중심에 두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개별 종목 20개로 이루어진 아내의 배당 성장 계좌는 지난 1년 4개월 동안 충분히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 마음속 1순위 배당 성장 ETF인 SCHD보다도 더 좋은 성과였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SCHD의 주가는 2.6% 하락했지만 아내의 배당 성장 계좌는 0.3%밖에 하락하지 않았죠. 배당 수익 역시 세전 기준으로 동등하게 비교한다면 SCHD보다 아내의 배당 성장 계좌가 더 좋은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저는 2023년에 개별 배당 성장주 20개를 모두 정리한 후 SCHD로 옮겨가기로 결정했습니다. 1년 넘는 시간 동안 SCHD보다 더 좋은 성과를 가져다준 소중한 포트폴리오를 왜 굳이 SCHD로 바꾸려 하는 것일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재밌는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리처드 포스터의 창조적 파괴라는 책에는 S&P 500 기업들의 평균 수명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참고로 리처드 포스터는 세계적인 컨설팅 전문회사 맥킨지의 사장을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1960년까지만 해도 S&P 500 기업들의 평균 수명은 60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1980년엔 35년, 2000년엔 25년으로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인수합병을 통해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시대에 적응을 하지 못해 사라지기도 합니다. 인간의 수명보다 기업의 수명이 훨씬 짧은 것이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10년 안에 현재 S&P 500에 편입된 기업의 절반가량이 다른 기업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이노사이트라는 컨설팅 업체에선 리처드 포스터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년마다 S&P 500의 평균 수명 자료를 업데이트해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1년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S&P 500 기업의 평균 수명은 15에서 20년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S&P 500은 미국에서 가장 우량한 500개의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업 중에서도 우리가 평생 함께할 수 있는 기업은 극히 드물 것이라는 충격적인 결과죠. 기업의 평균 수명이 짧아질수록 장기 투자의 난이도는 점점 더 높아지게 될 겁니다. 아내의 배당 성장 계좌에 포함된 20개의 배당 성장주는 단기적으론 SCHD의 성과를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본다면 그 기업들이 끝없는 성장을 거듭할 순 없을 것입니다. 기업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성장이 끝나면 서서히 늙어가겠죠. 배당연금을 늘려가기 위해선 장기 보유가 필수입니다. 배당 성장주를 오래 보유할수록 배당연금은 점점 커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기업이 영원히 늙지 않고 성장해 나갈 때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량한 기업들의 평균 수명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면 전략 수정이 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의미 있는 자료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1917년에 창간됐습니다. 창간 첫 해에 미국의 100대 기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1987년 포브스는 다시 한번 100대 기업을 선정한 후 70년 전의 리스트와 비교해보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100대 기업 중 1987년까지 살아남은 기업은 39개였으며 여전히 100대 기업에 속한 기업은 단 18개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100대 기업에 속한 18개 기업은 늙고 쇠퇴해서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현저히 낮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브스는 2017년에 포브스 창간 10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100년 전 미국의 100대 기업이 현재 어떤 모습인지를 확인하는 자료를 발표합니다. 100개의 기업 중 현재까지도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단 12개의 기업뿐입니다. 그 12개 기업 리스트를 화면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을 대표했던 100개 기업 중 최고의 수익률을 보여준 것은 프록터 앤 갬블입니다. 주가가 무려 160배나 상승했죠. 상위 12개 기업 중 보유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기업이 있으신가요? 100년 전 기업들이니까 당연히 늙을 수밖에 없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생존 주기가 과거보다 짧아지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한 개의 개별 종목으로 파이프라인을 만들었다면 그 기업의 수명이 다하는 날이 곧 배당연금이 마르는 날입니다. 20개 기업으로 나눠서 투자한다면 어느 정도 리스크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20년 후 20개의 기업 중 몇 개의 기업이 살아남아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다행히 저는 지난 1년간의 성과만으로 아내의 20개 개별 기업 포트폴리오가 SCHD보다 낫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10년, 20년 후 혹은 그보다 더 먼 미래를 바라본다면 개별 기업 포트폴리오가 SCHD를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SCHD의 경우 배당 매력이 떨어진 종목은 포트폴리오에서 자동으로 사라지고 새로운 종목으로 교체됩니다. 배당연금을 꾸준히 늘려나가기 위해선 종목을 매도하지 않고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SCHD를 보유한다면 매도 없이도 꾸준히 좋은 종목으로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개별 종목을 보유하는 대신 ETF 상품을 보유한다면 기업의 생존 주기가 짧아져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쇠퇴해가는 종목은 포트폴리오에서 자동으로 제외될 것이기 때문이죠. 초보 투자자는 ETF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말을 ETF는 초보 투자자나 하는 선택이라고 오해해선 안 됩니다. 저는 ETF 투자를 매도 없이도 우량한 기업들을 평생 보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TF 투자는 초보 투자자뿐만 아니라 장기 보유를 희망하는 모든 개인 투자자들에게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SCHD 수량을 400주까지 늘렸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던 성장주 일부를 정리해서 SCHD로 옮겨 담은 것이죠. 아직 제 계좌는 성장주 비중이 더 큰 편이지만 최종적으론 배당 성장주 비율을 80% 이상까지 끌어올릴 생각입니다. 나머지 20%는 TQQQ, SOXL 그리고 약간의 성장주로 채워나갈 생각입니다. 물론 포트폴리오 비중 설정에 정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할 땐 언제나 열린 생각이 필요합니다. 맞고 틀림을 섣불리 판단해선 안 됩니다. 세배 레버리지 비중이 100%라고 해서 그 투자자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성향에 따라 선택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의 상황과 성향을 잘 파악해서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만의 기준으로는 레버리지 비중 20% 이내인 것이죠. 내년 3월 전까진 제 계좌에 SCHD 500주, 아내 계좌에 500주 이렇게 총 1000주를 만들어 놓을 계획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모아나가다 보면 지금보다 더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엔 세배 레버리지 ETF인 TQQQ와 SOXL에 관한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저에겐 배당 성장 투자와 세배 레버리지 ETF 투자가 별개의 투자가 아닙니다. 결국엔
최종 목표인 탄탄한 배당연금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으로 귀결되죠. 과거 영상을 시청하신 구독자님들이시라면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TQQQ SOXL 투자의 목표로 삼은 것은 금액이 아닙니다. 제가 목표로 삼은 것은 투자 기간이었습니다. 10년 장기 보유를 목표로 2020년 12월 중순부터 두 종목 매수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TQQQ SOXL 투자 2주년을 맞이했죠. 이제 8년 남았습니다. 저는 제 목표를 향해 잘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2년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TQQQ SOXL을 보유하면서 앞으로 개선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점을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별 성장주를 투자할 때 항상 지켜왔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10%에서 20%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면서 개별 종목을 매수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최소 2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만 개별 종목 매수를 진행해 온 것이죠. 그리고 계획대로 100% 이상 수익이 난 경우엔 반드시 원금을 회수하고 나머지 투자 자금은 그대로 묻어두는 전략을 활용했었습니다. 원금을 회수했으니 나머지 자금은 다 사라져도 손해볼 게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제 계좌엔 이런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 원금을 회수했으니 주가가 오르든 말든 신경이 전혀 쓰이지 않습니다. 이 종목들로부터 나는 수익은 모두 덤으로 얻는 플러스 알파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들고 있다 보니 생각지도 않게 수익이 크게 커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SOXL과 TQQQ는 이 전략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보유를 목표로 정하게 되면서 10년 동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가보자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보유한 지 딱 1년이 되었던 2021년 12월에 SOXL은 수익률 100%를 넘어섰었습니다. 이때 10년 보유와 원금 회수 중 어떤 것을 지켜야 할지 잠시 고민하다가 원금 회수 대신 10년 보유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후 SOXL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90%의 엄청난 하락을 맞이하게 되었죠. 생각해보면 과거로 다시 돌아가도 제가 똑같은 상황에서 원금 회수를 잘 할 수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공유하는 이유는 지나간 일을 후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시세 차익으로 난 수익은 엄청난 운이 끊임없이 반복되지 않는 한 영원히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세 차익으로 큰 수익을 낸 사람들은 별로 부럽지가 않습니다. 코인으로 단기간에 큰 돈을 벌었던 지인은 안타깝게도 코인으로 단기간에 큰 돈을 잃었습니다. 버는 것과 지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버는 것에만 관심을 갖지만 우리 구독자님들께선 자산을 지키는 방법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쉽게 얻은 것은 그만큼 쉽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슬프게도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단 2년 만에 1400%의 수익을 얻었다가 고점에서 마이너스 97.5%가 빠지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플러스 1400%도 흔치 않은 경험인데 마이너스 97.5%는 더 흔치 않은 경험이죠. 쉽게 말해 1000만원의 투자자금이 1억 5천만원이 되었다가 375만원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짧은 시간 동안 경험한 게 천만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세 차익으로 엄청난 수익을 내면서 자신감이 커진 다음에 노후에 97.5%의 엄청난 하락을 경험했다면 지금처럼 웃으면서 얘기하지 못했을 겁니다. 젊은 나이에 대박이 쪽박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주가 상승으로 얻는 신기루 같은 수익보단 안정적으로 쌓아나가는 배당 수익의 소중함을 더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도를 통해 1400%의 수익을 확정지었다 할지라도 그 돈으로 다른 종목에 투자해서 큰 손실을 보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평범한 개인 투자자가 시세 차익으로 끊임없이 수익을 내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산을 지켜내려면 엄청난 노력뿐만 아니라 엄청난 행운이 따라줘야만 합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를 부러워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미래가 창창해 보였던 테슬라조차도 불과 1년 만에 고점 대비 70%나 주가가 빠졌죠. 주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며 우리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오랫동안 투자해 나갈 생각이라면 시세 차익보단 배당 수익을 통한 현금 흐름을 키워나가는 일에 더 많은 의미를
둬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SOXL과 TQQQ의 경우 1년 사이에 90%가 하락할 수도 있는 종목인 동시에 1, 2년 사이에 몇 배로 상승할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있는 종목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기회는 반드시 올 겁니다. SOXL과 TQQQ 투자자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버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어떻게 자산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배 이상 수익이 나는 순간이 온다면 욕심을 내려놓고 반드시 원금을 회수해서 SCHD로 옮겨 배당연금으로 전환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TQQQ와 SOX의 투자의 최종 목표도 결국엔 배당연금인 셈이죠. 원금을 회수하고 남아있는 플러스 알파 수량으로만 제가 계획했던 목표 기간 10년을 가득 채워갈 계획입니다. 계획했던 대로 흔들림 없이 2년을 잘 보유해 왔습니다. 주가가 고점 대비 90%나 빠지는 상황에서도 잘 버텨왔으니 남은 8년도 큰 어려움 없이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년 동안 배당연금 파이프라인을 꾸준히 만들어가면서 SOXL과 TQQQ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 끝까지 가서 결과를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1, 2년 투자하고 말 것이 아니라면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 일희일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자산을 꾸준히 늘려갈 것이니까요. 모두 배당연금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다 보니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도 크리스마스에 선물 같은 영상을 올려드릴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영상이 올라오지 않는 주말엔 책에 좋은 내용이 많이 담기겠구나 하고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기다려주시는 구독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채널을 운영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함께 소통하며 좋은 채널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고 2023년엔 모든 구독자님들께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